야, 이거 한번 보시죠. 보여주시죠. 이 호실은 법원 강제 관리로 인하여 관리인의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야, 무섭네요. 무섭죠, 여러분? 사실 이게 저희한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경매 물건 임장하러 왔는데 인근에 시장이 있더라고요. 시장도 또 둘러보면서 주변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걸어가면서 경매 물건에 가고 있습니다. 옛날 분위기 나네요. 임장을 하실 때는 최대한 즐기시면서 해야 돼요. 어떻게 즐기느냐, 저의 덩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맛집 투어를 합니다. 일부러 맛집을 가기도 하지만 시간을 내서 맛집을 위해서 뭐 두세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 물건 보러 갈 겸 주변에 맛집도 가고 물건 조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에 물건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현장 임장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꼭대기층 5층 물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22타경 32168 이고요. 부천시 원정동 296-16번지입니다. 유성 스카이빌 5층 502호가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요. 감정가는 2억 6,100만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두 번 유찰된 금액인 1억 2,890만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고요. 대지권은 10평이고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14.5평입니다. 전용적인 방 3개, 화장실 2개 물건입니다. 도면상에 봤었을 때 테라스까지 존재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딱 건물 외관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준신축의 물건입니다. 18년도 11월 23일 날 사용 승인된 물건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 준신축의 물건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경매 투자를 했었을 때 한 달 만에 5건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건을 전부 다 단기간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 빌라들 특징 중에 하나가 준신축의 빌라입니다.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사실상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많은 준신축의 물건을 노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방 3개, 화장실 2개 물건이기 때문에 실거주자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억 6,100만원 물건이 지금 2번이나 유찰이 돼서 49%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무려 감정가의 51%나 떨어진 반값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죠. 사실 수도권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테라스까지 있는 18년 사용 승인된 물건이 1억대에 나왔다라는 건 경매 아니면 사실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 빌라 물건들도 요즘 4억대, 5억대에 분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목적으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에 조금 더 관심을 두셔가지고 시세보다 최소 몇천 단위를 저렴하게 매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노란 딱지가 존재했습니다. 노란 딱지라는 건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가 떼게 되면 바로 끄시게 됩니다. 바로 끄면 안 되고요.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거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 달에 5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위반 건축물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부를 안 한 상태로 실전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뭔지도 몰랐고 건축물 대장이 어떻게 떼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있어서 대출이 안 된다라는 제가 통보도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물건들이 수익이 많이 나더라, 제 실전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앞에 지금 주택단지가 쭉 이렇게 있거든요. 한 50m 정도만 가게 되면 부천 제일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차를 하고 부천 제일시장과 이 경매 물건지를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주차장이 많이 협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신축 빌라들도 있지만 오래된 빌라라든지 주택단지들이 좀 많았고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가 거의 도로변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물건을 한번 보시죠. 1층에 이렇게 지금 옷가게
상가가 있고요. 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있고 주차장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남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부천 제1시장입니다. 여기서 50m 정도 거리밖에 되지가 않아요. 제가 시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뭐 정육점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요, 마트도 있었고 가전제품 파는 것도 있어서 상당히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공가세대 출입금지 안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그 철거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해당 호실이 502호입니다. 도면으로 봤었을 때는 이 뒤쪽이 아니라 이 앞쪽입니다. 이쪽 라인이 지금 경매가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이시는 곳이 안방입니다. 안방 창문이고요. 저 위에 잘 안 보이는데 테라스 쪽 앞쪽 방향이 거실 방향입니다. 이것보다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좀 트여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주차장도 한번 볼게요. 차단기도 지금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애인 주차장도 되어 있고 7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경차 하면 8대, 장애인 주차장까지는 총 9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는 세대당 뭐 지정 주차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가스가 있는데요. 여기가 502호인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잠겨 있죠. 잠겨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502호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편함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502호인데 한전에서 우편물이 와 있거든요. 따로 가져가지 않는 걸로 보니까 여기는 공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구도 굉장히 또 깔끔하죠. 여기도 지금 무인 택배함이 있고요. 근데 역시나 이 무인 택배함은 사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폼인 것 같아요.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등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뭐 꽃 달려 있거든요. 요걸 혹시 땡기면 불이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어두웠는데 이걸로 이제 이렇게 좀 더 밝게 불을 켰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방 3개, 화장실 2개 물건인데 테라스까지 존재하는 물건이잖아요. 딱 들어왔는데 어때요? 너무 깨끗하죠? 일단은 18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물건들은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청소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와서 청소를 했다라고 이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소방도 있죠. 저희 물건은 이제 5층이잖아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때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차 키를 두고 왔습니다. 그럼 또 다시 올라가야 되죠. 특히 아침에 1분 1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또 다시 뛰어서 5층까지 가서 차 키를 들고도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들고요. 임산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없이 5층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물건이나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CCTV도 다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완전 새 거예요. 와, 그냥 새 거예요. 필름도 안 뗐습니다. 여기 또 디퓨저까지 이렇게 놓는 센스 너무 좋습니다. 꽃향기가 딱 납니다. 이런 거 뭐 비늘 하나 뜯지 않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 진짜 좋다.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도 냄새 되게 예민한 남자거든요. 5층.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 호실은 법원 강제 관리로 인하여 관리인의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야, 무섭네요. 무섭죠, 여러분? 사실 이게 저희한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남들은 이거 보고 뭐야 무서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결국에는 법원이 이제 무단 개방해서 누군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끔 막은 건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허그 물건 있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물건이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부동산 소장님이나 아니면 임차인 분들이 무단으로 단기 임대를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낙찰자는 우리가 낙찰 받자마자 명도할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단기 임대로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단기 임대를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단기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또 명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처음 보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딱 들어왔을 때 압도적입니다. 왜? 빨간 테이프로 딱 이게 막 붙여놓고 하니까 뭔가 위압감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 별 내용도 아니고요. 자세히 보여주세요. 빨간 테이프, 캐닌 뭐 그냥 자세하게 보면 귀여운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애견용품 파는 테이프로 붙이신 것 같거든요. 사실상 별거는 없습니다. 지금 갈리비 내용이 있는데 갈리비는 24년 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한 53만 원 정도가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50만 원이나 밀려 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입찰할 금액에서 빼고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1억 쓰고 싶어요. 그럼 1억에서 50만 원 빼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리비가 많이 밀려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입찰가에 반영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물건이 탑층 물건이기 때문에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크랙이 가거나 지금 뭐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야, 샤시도 뭐 어제 달아놨다고 해도 믿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KCC 샤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좋다. 아쉽게도 옥상 지금 잠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관리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쪽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거주하시는데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따로 없으실까요? 전혀 없죠. 그럼 여기는 갈리비는 혹시 어떻게 되어요? 갈리비는 업체에서 맡아요. 여기 살 때 혹시 뭐 이렇게 누수가 있거나 그런 건 따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쓰레기도 전날짜리 내놔요. 노선도 가깝고 물론 다 자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버스를 만약에 탈 경우도 있잖아요. 지정 주차는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은 돼 있어요. 다 개인 주차 한 대. 그럼 502호 자리가 혹시 어디예요? 아직 자리 없어요. 차가 오면 또 다. 여기는 10가구에도 서로 이렇게 방안 잘 되니까. 분양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받았어요. 얼마에 혹시 분양? 저희 4층이거든요. 저희는 좀 커요. 밖에 에어 테라스도 좀 크고 저희는 세막하니까 여기 저거 아파트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이 물건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2타경 32168이고요. 부천시 원정동 296-16번지 유성 스카이빌 5층 502호 물건입니다. 지금 대지권은 1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4.5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에 테라스까지 있는 물건이고요.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층수가 높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2억 6,100만 원에서 두 번 유찰돼서 1억 2,700만 원에 지금 최저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49%에 시작을 하고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죠. 수도권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테라스와 1층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주변에 오정초등학교가 도보로 260m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에는 제일시장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요. 직선거리로 190m 어린이 공원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인근 아파트들이 또 많이 있고 부동산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거래는 많이 있어 보입니다. 도보 10분 거리 700m 거리에 서해선 원종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면 역세권이 원종역까지 위치하고 있고 제일시장 그리고 초등학교, 공원, 엘리베이터, 방 3개, 화장실 2개, 테라스, 주차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는 굉장히 우량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금 다 철거를 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랑 전기는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빌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거주 하기에도 적합한 물건이고 내가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매도를 하거나 전세 세팅을 해도 빠르게 계약이 될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는 22년 1월 24일 압류로 임차인이 19년도 7월 달에 전입이 되어 있는 대항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물건입니다. 큰 경고문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다른 허그 물건 같은 경우에도 단기 임대를 주거나 다른 점유자가 있는 것이 많은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 경고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낙찰받고 잔금만 치르면 명도까지 수월하게 끝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보는 것보다 다른 시선에서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날 수 있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또 매도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매도가 또 안 될 경우를 또 대비해서 전세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금을 또 빨리 회수를 하거나 플러스 P를 세팅을 해서 또 다른 물건들 또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됩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관련해 가지고 기피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빌라도 충분히 전세를 다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보증보험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보증보험에 대한 기준은 공동주택 가격에 곱하기 126%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무려 1억 7,400만 원입니다. 1억 7,400만 원 곱하기 126% 전세 보증 보험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2억 2천까지는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1억 3천대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 라고 하면 전세를 놨었을 때 9천만 원에서 1억은 우리가 플러스 P를 만들 수 있는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가 밑에 층에 사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사는데 불편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주차는 크게 어렵거나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업체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한 달에 4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 업체에서 청소도 해주고 공용 전기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빌라를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바로 밑에 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매 물건보다는 면적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여기 분양을 받았을 때 3억 초중반에 분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경매 물건이 2억 6천에 감정을 해서 지금 1억 2,7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지금 매매 호가를 확인을 해보다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동일 번지에 매매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5층 물건이잖아요. 지금 4층이 나왔습니다. 평수가 18평으로 해가지고 경매 물건보다 4평 정도가 더 크긴 큽니다. 지금 얼마에 나와 있냐? 2억 2,9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마주친 4층에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3억 초중반에 이 빌라를 분양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만 지나면 가격이 훅훅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중간 떨어졌을 때 준신축이 됐었을 때는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10년차 빌라도 있을 거고 15년차 빌라도 있을 거잖아요. 그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단 말이죠. 신축에서 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또 경매로 또 저렴하게 취득을 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요. 제가 이 동일 번지의 내부 사진을 스크린샷을 했습니다. 거실도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아트월이랑 간접등까지 잘 되어 있고요. 부엌은 기역자 싱크대로 해서 투톤 화이트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2개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최상의 컨디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이 건축물제가 뗐을 때 노란 딱지로 지금 나와 있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했죠. 위반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초보자들은 입찰하지 못합니다. 경고문까지도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걸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니까 21년 12월 6일 환경건축가 위반 건축물 등재로 되어 있고요. 무단 증축, 넥산, 철제, 비가리 5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넥산이라고 하는데 옆에 한번 보여주시죠. 저 옆에 보이시나요? 비가림막 벽에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비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후에 충분히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초보자분들은 위반 건축물이야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겠네 하고 피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줍줍해 가고 단기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